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백신 접종 비율이 가장 낮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2월 만 121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접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 응답자의 54%는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계획하거나 최소 한 번의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흑인은 64%, 가톨릭 신자는 77%, 무소속 응답자는 71%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을 지지하는 프로라이프 복음주의자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12명 이상의 바이든을 지지한 프로라이프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학자들은 납세자의 낙태 자금을 제한하는 법령을 철폐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에 실망을 표명했습니다. 프로라이프 이반젤리컬스 포 바이든은 웹사이트에 게시된 성명에서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학자들은 그들이 이용당하고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주장하며 단순히 이런 종류의 노력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기독교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부활절 전 3월 26일 금요일 공중 예배를 위해 다시 문을 엽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부활절 직후인 4월 5일 월요일에 문을 열 계획을 앞당겨 3월 26일 금요일에 문을 열 것이라고 스코틀랜드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니콜라 스터전 장관은 코비드-19 제한에 대한 변화들을 발표하면서 이 단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른 세심한 변화는 예배 장소와 관련이 있다며 현재와 그때 사이에 바이러스의 상황이 악화하지 않는다면 3월 26일 금요일부터 공동 예배가 재개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고 크리스천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텍사스주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와 함께 오늘부터 모든 사업장과 상점의 영업이 전면 허용됐습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2일 10일부터 모든 종류의 사업장이 100% 문을 열 수 있고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며 백신 접종 확대와 환자 수 감소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상점들은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원 표결을 앞둔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보다도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비영리 기관 어반 브루킹스 세금 정책센터가 이번 경기 부양책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연방 세금은 평균 3,000달러 낮추고 순소득은 3.8% 증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센터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평균 6,000달러 이상의 세금 감면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부양책은 올해 약 4,670억 달러, 10년에 걸쳐 약 5,900억 달러의 세금이 삭감됩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 빈곤층에는 평균 20%의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하원은 상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늦어도 오늘 오전에 표결할 방침입니다. 레이크 카운티 보드는 어제 회의에서 14대 7로 가스 텍스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이 세금은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레이크 카운티에서 가스는 1갤런당 4센트가 추가됩니다. 찬성표를 던진 회원들은 인프라 자금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반대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정적 영향으로 가족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좋지 않은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카운티 추정에 따르면 이 세금은 카운티에 약 1,000만 달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으며 가구는 연간 세금 부담이 약 40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리노이주 학교가 대면과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복귀함에 따라 주 교육위원회는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공중보건 지침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와 함께 이루어진 변경사항 중에는 예방접종을 받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거리를 3에서 6피트로 줄이는 거리 변경과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 운동장이 아닌 집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학교에 촉구하는 지침이 포함됩니다. 이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학교 재개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 후 조정됐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주민들에게 7만 5천 회 이상의 코비드 백신을 투여하면서 어제 하루 1,500건 이상의 신규 확진 사례와 16명의 추가 사망을 보고했습니다. 주 7일 평균 양성률은 계속해서 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기준 7만 5천 회 이상의 백신이 투여됐고 7일간 평균 접종은 현재 92,180명입니다. 시카고가 2020년에 뉴욕시와 필라델피아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혼잡한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이젠하워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전국 최악의 순위를 기록했다고 교통분석업체인 인릭스가 새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가장 혼잡한 교통로는 290번, 294번 주간고속도로에서 90번, 94번 주간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젠하워 고속도로에서 구간 운전자들은 작년에 평균 10분 지연돼 2020년에 약 41시간이 허비됐습니다. 시카고는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 중 7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카고 사람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주행 거리가 22% 감소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미국 등 서방과 관계 강화를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하면서 대가로 $200만 약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얀마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세계은행 2019년 발표 기준 $1,407에 불과합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미얀마 국방부와 이스라엘계 캐나다인 로비스트 아리 벤메나 씨, 그의 캐나다 로비업체 디킨스 앤드 메디슨 캐나다가 체결한 로비 계약서를 접수했습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투둔비가 전년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해 안전성을 높였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50도.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 한때 흐리겠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 35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